그러면 48페이지부터 있는 지수함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수원에 등장하는 3대 초월함수 중에 하나인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중 그 첫 번째인 지수함수. 기본 모델은 이런 겁니다. 지수에 x가 들어가 있는 함수. 가장 쉬운 모양으로는 이런 게 있을 거예요. 2의 x제곱. 이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앞에서 유리수 지수를 어떻게 정의했다까지 배운 거예요. 2의 1.5제곱이 얼마야? 이런 거 말이에요. 간단하게는 여러분이 이렇게 순서상 표를 이용하여 하나씩 구할 수 있을 거예요. x가 0이면 y가 얼마일까요? 1. 그렇죠. 2의 0제곱은 우리 1로 정의했으니까. x가 1이면요? 2면? 3이면? 뭐 이런 식으로. 그치? 반대로 마이너스 1이면요? 2분의 1 마이너스 2면 4분의 1 마이너스 3이면 8분의 1 이런 거 아니겠어? 이런 거잖아. 오른쪽으로 이렇게 하나씩 x가 증가할 때마다 y 값은 어떻게 증가하고 있는 거 보다시피 곱하기 2 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두 배씩 이해가죠? x가 1 증가할 때마다 y는 2씩 곱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순서상 혹은 이 표를 이용하여 좌표 평면에 점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제일 눈여겨볼 점은 바로 이건데요. 0,1. 이 그래프는 보다시피 0,1이라고 하는 이런 점을 통과해요. 이해가죠? x가 1이면 2라고? 1이면 2? 여기쯤 될까? x가 2면 4라고? 4라고? 여기쯤 될까? x가 3이면 8이라고? 손이 안 닿아. 여기다 쓰면 지우기 힘들 텐데. 여기쯤 될까? 카메라에 잡힐까? 잡히네? 이해가죠? x가 마이너스 1이면요? 2분의 1, 요 반. x가 마이너스 2면 4분의 1, 다시 반. x가 마이너스 3이면 8분의 1, 다시 반.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잖아요. 그쵸? 뭐 그래프라는 게 별거 있습니까? 주어진 수식을 만족하는 점을 찍는 거니까, 그래프라는 게. 이해가죠?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있는 0.5 같은 것도 우리 구할 수 있는 거예요. x가 0.5면 y는 얼마일까요? 루트 2, 그렇지. 2분의 1제곱이니까 y는 루트 2겠지. 루트 2가 대략 1.414 아니요? 그럼 0.5이면 1.414. 그럼 요 사이가 생기겠네, 그치? 이런 식으로 점이. 이해가냐고. 이런 식으로 앞서 배웠던 그 유리수 지수를 동원하여 점을 더 세밀하게 찍을 수 있을 거고요. 그 점을 찍으면, 그렇죠, 예상되죠? 이런 식의 점들이 모여. 왜 이러냐 대체 이거. 점들이 모여서 이런 식의 곡선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모양, 이게 바로 지수함수의 그래프다 이겁니다. 보통은 앞으로 이렇게 설명할 건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도드라지는 점 하나가 이거라고 했습니다. 0,1. 지수함수는 보통 이 0,1이라고 하는 특정 점을 기준으로 한쪽은 보다시피 엄청나게 급하게 올라가는 모양이고요. 반대쪽은 보다시피 천천히 느긋하게 내려오는 모양이 나와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요, 얘를 기준으로 한 칸 아래에 있는 수평선에 이 그래프가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 이런 것을 점근선이라고 배웠었죠, 유리함수에서.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인 게
점근선이 나와요. 이 지수값은 아무리 여기다가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1000과 같이 아무리 작은 수를 대입해도 분의 1꼴이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라서 축과는 만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축에 점점 다가가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가 얘를 중심으로 한쪽은 되게 급하게 올라가는 모양. 한국 사람 같죠? 빨리빨리 쭉쭉 올라가는 모양이 나오고요. 한쪽은요 되게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양이 나와요. 요거보다 한 칸 아래인 얘가 점근선. 그래서 점근선이 누구야 하면은 보통 X축. 얘가 점근선이다. 방정식으로 본다면 당연히 Y는 0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해 가나요? 이게 지수함수 형태의 가장 기본 형태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얘는 어떨 것 같아? 이것도 어쨌든 지수함수 아니겠어? 그치? 그럼 똑같이 얘도 여기다 밑에다 표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거는 지수함수 얘의 y 좌표라면 여기다가 요거의 y 좌표를 적으면 어떻게 될까? x의 0 대입하면 뭐 나올까? 요거 똑같이 1 나오죠. 그래서 모든 지수함수는 그래서 0,1을 통과해요. 그쵸? x에 0 넣으면 1, 저것도 0 넣으면 1이니까. 근데 x에 1을 넣으면 이제 이게 얼마 나오겠어요? 3 나오고 2를 넣으면 9 나오고 3을 넣으면 27. 와,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크죠, 값이. x가 1일 때 y가 3 나와요. x가 2면 y는 9. 쟤보다 높게 나와요, 지금. 이해가요? 이거 8인데 이거 9잖아요. 이쪽으로는 아까보다 더 빨리 상승하네요. 그쵸, 그래프가. 아까보다 더 빨리. 반대로 왼쪽은 어떨까요? x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1을 넣으면 9분의 1, 마이너스 3을 넣으면 27분의 1입니다. 뭔 얘기죠? 마이너스 1이면 3분의 1? 얘보다 작아요. 그쵸? 마이너스 2면은 9분의 1, 얘보다 작잖아요. 이거 4분의 1이니까. 그 다음 27분의 1. 어때요? 이쪽은 더 빨리 내려가요. 그쵸? 근데 여전히 X축엔 닿지 않습니다. 이해가요? 그래서 방금 내가 두 개의 그래프 그린 거 보이죠? 좀 더 이해하기 좋게 요 상황을 조금 더 간략하게 묘사한다면 내가 만약에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했을 때 이 그래프는 0,1을 통과해서 오른쪽은 올라가요, 왼쪽은 슬슬 내려가요. 이해가죠? 지금 눈을 살살 감는 학생이 있죠? 유튜브 영상에서 박제해 놓을까요? 그럼 빨간색으로 얘를 그리면 어떠냐? 똑같은 점을 지나가는데 오른쪽은 얘보다 좀 더 빨리 커지고요. 왼쪽은 얘보다 좀 더 빨리 식어요. 하지만 둘 다 X축에 닿지는 않는 X축이 점근선이 됩니다. 이 상황을 나는 흔히 이렇게 불러요. 이 두 그래프는 요점 0,1에서 역전된다. 이렇게 불러요. 나는. 그래프는 바뀌죠. 뭐가 바뀌어? 왼쪽은 분명히 파란색이 더 높은 곳에 있죠. 그래프가. 근데 오른쪽은 어때요? 빨간색이 더 높은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 그래프는 이렇게 엇갈려요. 어디에서? 0,1 자리에서. 이해 갔어요? 밑이 다른 두 지수함수를 한 좌표 평면에 같이 그릴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가장 기초 지수함수를 하나 배운 겁니다. 가장 기초 지수함수가 뭐냐면 지금 방금 예를 들었던 y는 2의 x제곱, y는 3의 x제곱처럼 밑이 1보다 큰 경우의 지수함수를 배워본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요? 밑이 1보다 큰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떤 모양이라고요? 0,1을 통과해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은 슉슉슉, 왼쪽은 콸콸콸.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이거 그 유리함수랑은 달라요. 유리함수는 얘도 정근선이 있죠? 이건 정근선 없어요. 대신에 엄청 빨리 올라가서
그런 거지 점근선 없어요. 이쪽은. 이쪽만 점근선 있는 겁니다. 점근선 누구라고요? 얘가 점근선입니다. 이해 가나요? 이해 가죠? 나중에 활용에 들어가면 저걸 보고도 증가함수구나 라는 얘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게 A가 1보다 큰 경우입니다. 이해 갔죠? 두 번째, 여러분이 1차 함수 배울 때 기울기 양수일 때, 기울기 음수일 때 두 개 배웠던 거 기억나죠? 2차 함수 배울 때도 A가 최고차계수 양수일 때와 A가 음수일 때 두 개 배웠던 거 기억나요? 유리함수 배울 때도 그 분자의 부호가 K가 양수인 경우와 음수인 경우라서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이런 식으로 양수, 음수, 양수, 음수에서 어떻게 보면 두 종류가 있는 건데 지수함수도 비슷해요. 두 번째, A가 0과 1 사이인 경우입니다. 참고로 밑이 1인 지수함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일 것 같아요? 뭘로도 1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는 y는 1이라는 모양이 나와요. 그렇죠? 밑이 1짜리인 지수함수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지수함수는 뭐라고요? 밑이 1이 아닌 양수만 쓸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래서 1보다 큰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2의 x제곱, 3의 x제곱 같은 경우는 저렇게 나오고요. 그럼 반대로 1보다 작은 게 뭐가 있을까? 2분의 1 같은 거? 요건 어떻게 그릴까요? 아까처럼 표를 그리느냐? 좀 번거롭죠? 준 함수를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거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 자리에서 요 모양에서 x자리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거잖아 지금. 그치? 이게 어떤 이동일 때 이런 변화가 생겼죠? 뭔 대칭? y축 대칭. 그래서 이 그래프를요 y축 대칭해서 만든 그래프야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제가 예전에 한번 여러분 고등수학 상하할 때 도형의 이동 파트가 꽤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쓰일 겁니다 라고 하는 얘기 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말이죠. y축 대칭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한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요 자리가 이렇게 바뀐 거죠. 자, 그렇다면은 아까 이 그래프 그려봤으니 저거잖아. 이 그래프 그릴 수 있겠네. 어떻게 그리면 돼요 저거? y축 대칭으로 그리면 돼요. 그래서 졸고 있죠. 계속 박제한다고 했는데 나씨 이 그래프가 밑이 1보다 큰 2가 미친 지수함수라면 2분의 1을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는 빨간색이 안 나오냐 왜? 이렇게 나와요. 이해가요? 이거 말이죠. 그러면 얘도 아까 그래프와 공통점이 있죠. 하나는 뭐다? 얘도 0,1을 지나가요. 그렇죠? 무조건이죠. 0,1을 지나간다. 차이점이 있다면 얘는 아까 뭐라 했죠? 오른쪽이 확 올라간다 그랬죠? 얘는 어때요? 왼쪽이 확 올라가요. 그렇죠? 원래 처음에 그랬던 이 파란 그래프는 어떤 얘기 했었죠? 왼쪽으로 천천히 내려가서 이 X축 음의 방향이 정근선 됐죠? 얘는 어때요? 이거는 오른쪽으로 천천히 내려가서 X축 양의 방향이 정근선이 됩니다. 어쨌든 공통점이네요. X축이 점근선 그리고 0,1을 지난다라는 특징. 이해 갔어요? 차이점은 뭐라고 하냐면요. 얘는 증가함수,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증가함수,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감소함수예요. 그러면은 지수함수 내용이 한 80% 배운 겁니다. 0과 1 사이일 때 그래프가 어떻게 나온다고? 얘도 동일하게 0,1을 통과해요. 대신에 얘는 어떻다고요? 왼쪽으로 슉 올라가고요. 오른쪽으로는 천천히 내려가요. 그 X축 양의 방향이 뭐가 된다고? 점근선이 돼요. 함수에서 배웠던 용어를 조금 더 추가한다면 지수함수는 기본적으로 정의역이 보통 X라고도 쓰죠.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다 대입할 수 있죠. 지수에다가는. 실수값 전체를. 얘의 치역은 어떻게 될까요? Y라고 쓸까요? 치역은 어떨 것 같아요? Y좌표는? 두 그래프 모두
양수 좌표만 나옵니다. 이해 가나요? 음수는 안 나오죠. 지수함수는 정의역은 실수 전체, 치역은 0보다 크다. 사실은 정의역, 치역이라는 얘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래프만 잘 그리면은 여러분이 아마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그래프의 정의역이 뭐고 치역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이 지켜야 할 거 첫 번째, 지수함수의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있거든요. 뒤에 그래프를 그리시오 이런 게 나오면요, 기본적으로 이들 2차 함수 그래프 그릴 때 꼭지점을 기준 삼아서 했던 거 기억나죠? 이 꼭지점이 몇 콤마 몇이고 어디로 볼록한지, 그쵸? 비슷해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얘를 기준점 삼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냥 머릿속에서 얘를 뭐 특정하게 부르는 용어는 없는데 얘가 기준됐다고 생각해서 얘를 만약에 평행 이동한다, 대칭 이동한다 해서 거기가 어딘지를 찾고 오른쪽으로는 쭉 올라가요. 왼쪽으로는 천천히. 얘보다 한 칸 아래가 한 칸 아래 수평선 자리가 뭐다? 점근선이다.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이 그래프 그리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일단 지수함수에 관련된 기본적인 모양은 배웠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아까 잠깐 나왔던 원래는 밑이 다른 두 지수함수, A부터 쓸 걸 그랬네, 지기를. 다시, 밑이 다른 두 지수함수, 얘와 얘를 어떻게 같이 그리지까지도 잠깐 해본 겁니다. 이해 가죠? 잠깐 해봤는데 나중에 지수 배우고 로그 배우고 하다 보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는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거든요. 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려라 해놓고선 여기다가 단 A, B, 1 이렇게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거예요. 일단 밑은 A와 밑은 B. 다시 할게요. 이거 둘 다 지수함수입니다. 이해 가나요? 지수에 X가 있잖아요. 그쵸? 밑은 A와 B인데 일단 밑이 모두 1보다 커요. 그럼 둘 다 이런 모양이란 얘기예요. 근데 A, B가 다른 숫자니까 얘는 분명히 이렇게 엇갈려야 돼요. 그래프가 역전되는 모양. 근데 이런 거죠. 분명히 하나는 이렇게 뻘건 그래프라면 또 하나는 이렇게 엇갈리는 퍼런 그래프겠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퍼렁이고 누가 빨강이냐 이거예요. 그걸 할 때 나중에 얘기했듯이 이게 로그가 나오고 밑이 0과 1 사이가 나오면 헷갈려집니다. 그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그래프는요 분명히 1,A 통과해요. 그쵸? 이 그래프는 어때요? 이거 1,B 통과하죠. 그쵸? 그러니까 같은 X좌표 1에 대하여 한 점이 1,A고 한 점이 1,B일 텐데 분명히 A가 더 크니까 높이에 있는 얘가 1,A고 낮게 있는 얘가 1,B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뻘공색 그래프고 이게 파란색 그래프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이게 헷갈린다는 거예요. 밑이 하나는 2분의 1의 x제곱, 하나는 3분의 1의 x제곱 이런 식으로. 이제 뒤에 가서 로그 배우면 로그 함수인데 밑이 하나는 2분의 1짜리, 하나는 밑이 3분의 1짜리 이런 일이 발생을 한다 이거죠. 그럼 이제 그때부터 멘탈 나가요. 이게 A, B 문자 나오면 더 헷갈릴 거고요. 그래서 해주는 얘기입니다. 한 점을 찾아서 어차피 둘이 같이 지나간 점이 있을 테고 그 점을 기준으로 두 그래프는 역전됩니다. 이렇게 보다시피. 그러면 누가 빨강이고 누가 파랑이지 하고 할 때 두 그래프 모두 동시에 지나가는 점 말고 차별되는 점을 하나 찾겠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분명히 이건 1,2분의 1 지나지 않겠어? 이건 1,3분의 1 지나고 그치? 그걸 이용하여 여기가 빨강, 여기가 파랑이겠구나 찾을 수 있다는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조금 더 심화한다면은 밑이 다른 두 지수함수 동시에 그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건 요즘 추세에는 좀 안 나오긴 해요. 문제가. 한때 잘 나오다가 요즘 다시 또 안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두 개를 같이 그릴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요. 지수함수 아까 잠깐 언급했던 건데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할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다 배웠던 건데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그려야 할 최종 함수 이 지수함수에 앞에다가도 어떤 수가 이렇게 곱해지고요. 이 x라는 지수도 적당한 1차식이 될 거고요. 이 뒤에 상수가 하나 더 붙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이런 모양의 지수함수까지 그려낼 수 있다가 목표가 돼야 돼요. 이걸 이제 차근차근 하겠다 이거죠.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 그러니까 비슷해요. 로그도 비슷한데 삼각함수도 비슷하고요. 나중에 배울 겁니다. 삼각함수 사인 S 그래프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그리는 줄 알아요? 여기 곱하기 붙고 이거 1차씩 바뀌고 이 뒤에 상수 붙는 모양까지도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최종 목표는 기본 모델을 확실하게 익혀두고 이것을 평행이동, 대칭이동 등등등 했을 때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을 뿐더러 그걸 식으로도 찾을 수 있다까지. 그게 지수함수 그래프의 목표예요. 거기까지입니다. 자, 내용은 그래서 다 했습니다. 되게 간단하죠? 간단하진 않죠? 간단한지 간단하지 않은지는 문제를 풀어봐야 할 거 아니야, 그치? 미리 여러 번 말했는데 여기 문제 중에 그래프 그리기 같은 문제 되게 많습니다. 반드시 그려봐야 됩니다. 안 그려보고 대충 눈으로 확인하고 그럴 것 같아 라고 했다가는 나중에 진짜 고생해요. 나중에 가가지고 왜 나는 수학 점수가 안 나오지? 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미리 여러 차례 경고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문제는 연습장에다 푸세요. 그래프 꼭 그려보세요. 수업 시간에 하는 내용들 필기하는 게 좋을 겁니다. 100% 다 따라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힘들다면은 필요한 부분을 짧게라도 적는 연습을 하세요. 제발 지금부터 안 했다가 나중에 니를 난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가지고 왜 저는 수학 점수가 48점이죠? 왜 저는 수학 점수가 48점이죠? 이딴 소리 하지 말라고요. 제발. 난 이미 경고했다고요. 나중에 해서 수학 점수 안 나온다고 울지 말라고. 난 이미 경고했어. 자, 50페이지부터 있는 필수예제 1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가 시험에는 안 나오겠지만 이제 나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지. 못 그리면 못 풀어요, 문제를. 나중에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는 거 연습도 해야 됩니다. 그래프를 그리고 치역, 점근선 방정식을 구해보래요. y는 2의 x 빼기 3제곱 더하기 1. 우리가 어떤 그래프를 그릴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이게 어떤 함수구나는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1차 함수다, 2차 함수다, 유리함수다, 무리함수다, 그리고 지금 갓 배운 지수함수다까지 말이에요. 저 무슨 함수입니까? 지수함수죠. 근데 우리가 알던 모양과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는 이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동을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뒤에 있는 더하기 빼기는 지우세요. 그럼 뭐만 남죠? 얘만 남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어떤 걸 기준으로? 처음 모델은 얘입니다. 그렇죠? 이 기본 모델을 어떻게 해야 이게 이렇게 됐겠냐 이거죠. 사실 이 뒤에 있는 더하기 1이 좌변에 있는 빼기 1을 이항한 건 다들 알고 있죠? 그러면 무슨 얘기야? x 대신에 x 빼기 3 대입했네? y 대신에 y 빼기 1 대입했네. 그치? 이게 어떤 이동이었죠? 평행 이동이었죠? 그쵸? x 대신에는 x 빼기 3을 대입했고 지금 모양이 y 대신에는 y 빼기 1을 대입했고 이해 가요? 무엇을 대입했고 뭐뭐 대신 뭐뭐 대입 이렇게 그치? x 대신 x 빼기 3 대입 y 대신 y 빼기 1 대입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아까 이 그래프가 항시 지나는 점이 0,1이었던 거 기억나죠? 그럼 0,1이라는 점도 같이 따라서 이동했겠죠. 원래 여기 있던 0,1이라는 점이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 이만큼 같습니다. 1만큼 같습니다. 그럼 여기 좌표가 얼마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 가나요? 원래 좌표가 0,1이었던 점이 x좌표는 3만큼 증가하잖아요. y좌표는 1만큼 증가하잖아요. 이거 점의 이동일 땐 덧셈 하는 거 배웠죠? 즉 3,2로 가겠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아까 내가 그 기준 3이라고 했던 점입니다. 저거는 밑이 2짜리인 지수함수고요. 그럼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 걸까? 오른쪽으로는 되게 빨리 올라가는 모양으로 그리면 되고요.
왼쪽으로는요. 기억나요? 얘를 기준으로 한 칸 아래가 닿지 않는 모양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해 가죠?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서 난 이 y절편 필요해. 이게 필요하다면 여기 좌표를 추가로 구해주면 돼요. 여기는 y절편 자리니까 x에 0을 대입하면 됩니다. x에 0 대입하면 이건 2의 마이너스 3제곱 8분의 1이라는 뜻이죠. 8분의 1 더하기 1입니다. 이 좌표가 얼마죠? 여기는 8분의 9예요. 필요하면 이런 것도 적어주는 거고요. 이렇게. 그쵸? 예. 그래프 완성됐습니다. 그래프 그렸고요. 아까 뭐라고 했죠? 뭐 치역과 점근선이라고 했나? 치역과 점근선. 치역은 어때요? 그래프가 1 초과 범위만 나오겠죠? y좌표가. 그쵸? 치역의 범위라는 게 y좌표의 범위인 거 기억나죠? 그래서 치역을 구하라 라고 하면요. y좌표의 범위입니다. y좌표는 모두 1보다 큰 것만 나오죠. 점근선은 누구죠? 전방, 점근선의 방정식. 전방위는 누구예요? y는 1. 요 직선이잖아요. 그쵸? 이해 가죠? 사실 저거 찾는 거는 그래프 안 그리고도 찾을 수 있어요. 그냥 상상했을 때 이거 좌우로 움직여봤자 어차피 치역 안 바뀌어. 점근선 안 바뀌어. 좌우로 움직이는 건 안 바뀌지. 위아래 움직이는 것만 결국 치역과 점근선이 바뀌거든. 한 칸 올렸네? 한 칸 올렸으니까 치역도 한 칸 올라가고 점근선 방정식도 한 칸 올라간 거예요.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안 그리고도 물론 풀 수 있지만 얘기했듯이 그래프 그리는 것도 연습입니다. 이런 거거든. 너희들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인 그래프를 그렸을 거야. 중2 때 1차 함수 말이지. 1차 함수 그래프를 여러분이 처음 학교에서 배우거나 학원에서 배울 때 그 직선을 최소 수십 개는 그려봤을 겁니다. 뭐 지금까지 따지면 수백 개 그려봤겠죠. 그래도 1차 함수 문제 나오면 버벅대요, 애들이. 수십 개, 수백 개를 그렸음에도 말이죠. 근데 지수함수 꼴랑 3번, 4번 그려서 문제 풀겠어요? 못 풉니다. 그게 다 연습이라는 거예요. 나는요, 수업만 해도 1년에 지수함수를 몇백 개씩 그리잖아요. 수업만 해도. 여러분도 그 정도는 해줘야죠. 단기간 동안. 수십 개, 수백 개 연습해야죠. 2번 그래프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2예요. 벌써 약간의 변화가 생겼죠? x나 y 앞에 부호가 바뀌는 것은 대칭 이동이고요. 뒤에 있는 더하기 빼기는 평행 이동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더하기 빼기 지우세요라는 얘기는 평행 이동을 제외한 나머지를 먼저 그려보겠다는 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게 요 빼기 2를 지운다면 평행 이동 되기 전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요 자체도 뭔가 변형이 일어났죠. 무슨 말이냐면은 y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을 어떻게 해야지 얘가 되는가는 구할 수 있겠나요? 사실 이 마이너스 2는 좌변에 있는 플러스 2에서 넘어온 거예요. 그쵸? 그럼 y 자리가 y 플러스 2 됐다는 얘기는 어떻게 평행 이동한 거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만큼. 이거 이해 갑니까? 근데 기본 모델이 얘인데 얘를 물론 한 번에 그릴 수도 있죠. 왜냐면 얘가 뭐니까. 이거 2분의 1이 x제곱이니까. 그쵸? 얘도 어쨌든 기본형으로 배운 거거든. 밑이 0과 1 사이. 그쵸?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그리면 되는 거고요. 요게 안 떠오르면은 요 앞 단계를 하나 더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쵸?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안 떠오르면 요거 앞 단계를 하나 더 떠올려야지 뭐 어떡하냐. 요 앞 단계는 뭐겠어? x가 마이너스 x 됐으니까 y축 대칭. 그치? 자, 여러분 선택지는 두 개라 보면 되겠죠? 얘를 그리고 대칭 그리고 평행 이동 그리던가 아니면 한 번에 얘를 그릴 수 있으니 얘를 평행 이동한 거 그리던가. 이해 가죠? 자,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었죠? 요 그래프도 마찬가지였죠? 항상 지나가는 좌표가 어디였어요? 0,1짜리. 자, 0,1짜리를 지금 2칸 내리는 겁니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 이동. 얘가 2칸 내려가요. 그럼 어디가 되겠어요? 이제 0,-1짜리가 되겠죠? 근데 얘는 밑이 2분의 1짜리인 지수함수입니다. 오른쪽에 올라가는 게 아니죠. 왼쪽에 올라가요. 그래프는 왼쪽으로 슉 올라가고요. 그쵸? 오른쪽으로 어떻다 그랬죠? 아까 얘보다 한 칸 아래. 한 칸 아래는 마이너스 2일 건데요. 여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점근선을 가는 모양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래프는 그렸고요. 아까 얘기했죠.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x절편을 추가로 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가요? 아니면 넘어가고요. 됐죠? 그래프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치역은요. y좌표의 범위. 마이너스 2보다 위로만 나오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점근선 방정식은요? y는 마이너스 2.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프도 기왕이면 좀 큼직큼직하게 그리는 게 좋아요. A4 기준으로 한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 원래 글씨를 조그맣게 써보던 사람이 크게 쓰면 글씨 개판되거든요. 근데 글씨를 원래 크게 써보던 사람이 조그맣게 쓰는 건 잘 씁니다. 뭔 말인지 제가?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는 그림을 좀 크게 그려보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작게 그려도 잘 그리거든요. 근데 작게 그려보던 사람들이 크게 그리면은 원도 삐뚤빼뚤, 직선도 삐뚤빼뚤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림은 좀 큼직큼직하게 그려보는 게 좋으니까 기왕 그려볼 거면은 최소 A4의 6분의 1만큼 또는 4분의 1만큼 정도 크기로 시원시원하게 그리라고요. 선생님, 저는 더 크게 그려보고 싶습니다 하면 나와. 내 칠판에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줄게. 칠판은 좋잖아. 그리고 지우고 그리고 지우고. 그치? 나는 이렇게 그림을 1년에 몇백 개를 그리겠냐고. 내가 지금까지 수업한 거 그림 양만 따져도 지수함수 지금까지 수업한 거 뒤져보면 10개는 그렸겠다. 나 10개 그리는 동안 쟤는 계속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아요? 물론 오늘은 믿을 백이 있겠죠. 에이, 잘 기억 안 나면 집에 가서 유튜브 봐야지. 내 경험상 수업 시간에 열심히 안 들은 친구는 집에 가서도 유튜브 안 봐요. 내 경험상. 내 유튜브 조회수는 언제 떡상하죠? 떡상하는 방법은 쉬워요. 여기 아는 사람들 알지 않나? 옛날에 무슨 사건 하나 있지 않았어? BTS? 간다로 볼게. 응? 뭐 그렇지. 어그로 끌면 됩니다. 금방 떡상하지 뭐. 3번 y는 마이너스의 2의 x제곱. 부호가 달려있는 건 뭐라고요? 대칭입니다. 부호를 없애는 거는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이게 사실은 이 그래프인 거잖아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보가 오른쪽 넘어온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얘는 얘랑 같은 거잖아. 그치? 이해가? 그럼 요거 전 단계가 이거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평행이동이 없는 상태죠. 지금. 그쵸?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보다시피 y가 마이너스 y로 바뀐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럼 무슨 축 대칭이죠? 이거? 이건 x축 대칭입니다. 그럼 이 그래프가 원래는 0,2를 지나고 슉슉 이런 모양이었는데 이걸 x축 대칭으로 그리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겠냐고요. 원래 0,1을 지나가요. 이 점 역시 x축 대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0, 어디 지나가요? 마이너스 1을 지나가요. 이렇게. x축 대칭이니까 그냥 보고 한 번에 그려도 되겠대. 그치? 얘는 원래 오른쪽으로 쭉 올라가던 거를 대칭했으니까 왼쪽으로 쭉 내려가고요. 그래프가. 왼쪽으로 천천히 내려가는 게 지금은 왼쪽으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래프가. 이거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이거 왜 이상해 이거. 정근선이야 이쪽은.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데 가을 바람에 벼가 바람에 날리는 듯한 느낌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프가. 이해가죠? 자, 그렇습니다. 그럼 치역은 뭡니까? 이번엔 반대로 y좌표는 음수 부분만 나오죠. 전방은요? 전방이는 똑같아요. 접방 말고 전방이요. 전방이요. 전방이는 똑같이 y는 0입니다. 이해 갔죠? 그래서 1번 문제는 그래프 그리기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야. 아유, 저거 시험이 안 나오는데 저거 뭐 해? 아니면 눈으로 봐도 이해 가니까 넘어가야지. 하지 말라고요. 제발. 내가 얘기했죠. 나중에 그래프를 못 그리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에 그래프가 안 나와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래프를 여러 번 그려봐야 느낌이 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많이 그려봐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쵸?
고등학교 3학년 애들한테 그런 강의하는데 세상에 그래프를 한 10번쯤 그려봐야 답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풀고 있는 거 보면 어떤 줄 알아요? 그 그래프를 한 개도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이 안 나오죠. 나는 수업할 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10개 그리거든요. 10개를 그려야만 답이 나오는 거를 애들은 한 개도 안 그리고 있는 건데 왜 한 개도 안 그리는 줄 알아요? 못 그리니까입니다. 못 그려서. 그러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요. 지금부터. 3년 뒤에 경고를 지금 때리지만 아무도 듣지 않죠. 그렇죠? 2번 문제 함수가 2분의 1의 x제곱이라는 기본 모델이 있는데 얘를요.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을 한 후에 아직 안 끝났나 봐. 그치? 한 후에 얘를 다시 y축에 대칭 이동을 한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얘를 이렇게 이동한 후에 다시 대칭하겠다라고 말이죠. 그쵸? 그랬을 때 나온 식이요. 이렇게 된대요. a 곱하기 2의 x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된대요. a, b를 찾으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되게 쉽죠? 이거는 솔직히 지수함수 안 배우고 그냥 도형의 이동만 열심히 한 친구들은 풀어요. 그냥. 대신에 이런 건 있겠지. 선생님 이건 밑이 2잖아요. 이건 밑이 2분의 1이잖아요. 이런 거는 지수함수로 배워야 할 수 있겠지. 느낌이 오죠? 뭐겠어요? 이거 2의 마이너스 1제곱 취급해서 풀란 얘기죠. 이해 가죠? 처음부터 고치고 푸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으니까 처음부터 고칩시다. 이게요. y는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같은 거예요. 이해 갔죠? 자 그러면은 얘를 보다시피 이동했습니다. 식으로 쓴다면 뭐라고 쓰는 거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x 대신에 x 빼기 1 대입이고요. y 대신엔 y 더하기 4 대입인 겁니다. 자, 도형의 이동. 그러니까 등식의 이동이라고 그냥 보세요. 등식의 이동. 등식을 이동할 때는 항상 뭐뭐 대신 뭐뭐 대입이에요. 점의 이동이랑은 다르다 이거죠. 좌표로 이동시키는 거랑 달라요. 등식의 이동은 항상 뭐뭐 대신 뭐뭐 대입인데 보다시피 y 대신 y 더하기 4 대입하면은 좌변을 이렇게 쓰라는 얘기잖아. 그 우변은 어떻게 쓰라는 얘기일까? x 앞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 자리에 x 빼기 1 대입이야. 즉 마이너스 x라고 하는 이 x 자리에 x 빼기 1 대입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쓰는 거예요 이거?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요?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이렇게 대입하는 거잖아. 이게 마이너스 괄호 x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괄호 x. 이 x 자리에 x 빼기 1을 이렇게 대입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뿐 아니라 뒤에 플러스로 바뀐다는 게 주목할 일이고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이제 y축 대칭하면 돼요. y축 대칭은 뭐라고 배웠죠? 이건 역시 보다시피 등식입니다. 등식을 이동하라 하면은 뭐뭐 대신 뭐뭐 대 뭐 대신 뭐 대? x 대신 마이너스 x 대입이죠. 그럼 좌변은 y 더하기 4 일단 그대로 쓸게요. 는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는 요 모양에 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이다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네, 플러스 x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갑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 모양을 이렇게 쓰고 싶은 거잖아요. 지금 그쵸? 자, 최종 완성 형태입니다. 일단 4를 이항하면은 뒤에 빼기 4가 붙을 거예요. 근데 요건 어떻게 쓸까요? 요거는 지수가 다른데 서로 2 곱하기 2x제곱. 그치? 이해가지? 네,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으므로 얘랑 매칭했더니 아, a는 2고 b는 마이너스 4겠구나를 알 수가 있겠죠. 곱한 값은 마팔입니다. 이해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다시 한번 심화 버전 같은 거를 공부한다면 막히는 것은 결국 어디에서 막힐까? 이겁니다. 이게 뭔데요? 고1 때 배웠던 도형의 이동. 이것 때문에 막히는 겁니다. 지수함수 때문에 막히는 게 아니죠. 고1 것 때문에 막혀요. 이제 고1 과정 때문에.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고.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거 개념 다 배운 것 같은데 왜 못 풀까? 알고 봤더니 고1 초반에 배웠던 나머지 정리를 배워야 되거든. 그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런 게 나온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수학 시험은 누적입니다. 영어도 누적 아닌가요? 영어 아무리 어려운 영어 단어 배워도 비동사 같은 건 나오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영어 단어가 대학생들이 배운다고 해서 대학생용 영어 단어만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 앞에 배웠던 영어 단어 다 나오는 거죠. 뭘 잊어 이놈아. 수학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앞서 배웠던 거. 여러분 그런 거 기억나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예, 그런 것도 나와요. 이제 조만간.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앞의 내용을 계속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1 수학이 되게 짜증나요. 네. 이거요? 네, 저기에 2 말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위에 여기가 마이너스 2 들어간다고? 들어간다면은 어떻게 나타내야 돼요? 지수 형태로? 이거는 지수로 못 올리지. 아, 밑이 같아야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풀어요? 이렇게 푸는 거지. 요거만 따로 이렇게 처리하고 이렇게 써야죠. 오케이? 예. 네. 이게 이 라인 어떻게 없앨 수 없나 이거. 아주 참 애매한 곳에 라인이 있어. 3번. 이거 비슷한 문제 하나 있었었는데 예전에 한번 기억이 하나도 안 나죠, 그쵸? 합성함수 할 때 배웠습니다.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렇죠? 요 지수함수 0,1을 통과할 것이고 오른쪽으로 급상승하는 그래프라고 했으니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인데요. 요점이죠. 여기 여러분 교재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은 1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요점에서 수평선 여기가 A, 요걸 따라갔어 여기가 B, 요걸 따라갔어 다시 수평선들 다 수직 수평입니다. 다. 요점은 C라고 할 때 뭘 구하는 거냐면은 B분의 C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되게 쉬운 게 앞에서부터 좌표를 하나씩 찾으면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1이는 거 알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의 좌표도 알겠죠? 왜냐면 여기는 y는 x라는 직선, 즉 모든 점들은 x 좌표와 y 좌표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y 좌표가 1이면은 여기 x 좌표도 1인 거죠. 그러면 여기 1을 그대로 쫓아갔다면은 여기 좌표 역시 1, 뭐시기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점은 보다시피 빨간 지수함수 그래프 위에 있으므로 x에 1을 대입하면 y 얼마 나옵니까? 3 나오죠. 여기 1,3이에요. 이해가죠? 여기 y 좌표가 3이므로 요점 역시 똑같이 y 좌표가 3일 겁니다. 근데 이 점은 직선 위의 점이니까 x 좌표도 3이겠죠. 즉 b값은 3이고요. 여기가 3이니까 여기 대입하면은 여기 3, 뭐시기일 텐데 3를 대입하면은 y는 27이 나와요. 그럼 이 점의 좌표는 똑같이 y 좌표가 같을 테니까 뭐, 27일 테니 x 좌표가 같다면 27, 17이 되겠네요. c 값은 27 되겠죠. 따라서 b분의 c를 구하시오.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전에 합성함수 배울 때 한 번 이상 배웠던 개념이기 때문에 또 그런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잖아. 합성함수 잘한 친구들은 함수가 지수함수로 바뀌었다 한들 푸는 거죠. 그때 내가 잠깐 노느라 합성함수를 배우지 못하였어 하는 친구들은 지금 열심히 하면 되고요. 원래 공부라는 게 말이야, 예를 들어서 영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내가 수학이 좀 부족해.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겠어. 응, 안 돼. 이해가? 처음부터 그럼 언제가 처음부터야? 초등학교 1학년 수학인가? 중1 수학인가? 고1 수학인가? 그럼 생각해봐. 니들 고1 수학을 풀면은 다 풀 것 같아? 100점 맞을 것 같아요? 안 되죠. 그럼 또다시 그러겠네요. 처음부터 배워야지. 그럼 그 처음 다시 언제 다시? 중1 수학인가?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영어가 부족하든, 영어가 부족하면 여러분 ABCD부터 다시 배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학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뭔가 부족해가지고 이걸 처음부터 다시 얘기했어. 여러분 평생 1단원만 배웁니다.
이해가요? 1단원 문제도 어렵게 만들면 여러분 손도 못 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여러분이 타협을 해야 돼요. 심화 버전까지 할 수는 없다면 여기 있는 거 정도 이해했으면 된 겁니다. 그러면 수험 배워도 됩니다. 근데 중간에 만약에 합성함수 나왔어? 그럼 그것만 이렇게 외과 수술이라고 그러죠 보통. 딱 그 부분만 딱 잡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라고. 내가 부족한 게 2차 함수 그래프가 부족해. 그럼 그것만 공부해야 돼요. 아 2차 함수 부족해? 그럼 중3 거 다시 해야지.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하면 내가 거기만 콕 집어서 설명해준단 말이야. 이런 거고 혹시 너 이거 왜냐면 알아? 너 2차 함수에서 근해 분리 나오는 거 너 알아? 몰라? 그럼 근해 분리 요 문제 세 문제만 풀어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근해 분리를 모르니까 고1 수학 다시 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늦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빠릅니다. 단지 여러분의 마음만 먹으면 돼. 4번 문제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수를 비교하시오. 이 세수는 그 세수가 아니에요. 옛날에 이런 얘기하면은 특히 여학생들이 막 여학생들이 확실히 리액션이 좋아요. 날 쳤는데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세수를 비교하시오. 자, 이 비슷한 문제가 지수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풀었을까요? 거듭제곱근을 일치시킨다를 배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3제곱근, 4제곱근, 5제곱근 3, 4, 5의 최종 배수가 얼마야? 최종 배수가 얼마냐고 이씨. 60이잖아 그치? 이 모두를 60제곱근으로 고치는 거죠. 똑같이. 그럼 비교할 수 있지 않냐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기에는 숫자가 너무 커지죠. 얘는 이 안에 얼마가 들어가는 거야? 20제곱 한 거니까 지금 4의 20제곱 얘는요 15제곱 하는 거네. 8의 15제곱 얘는요 12제곱 16의 12제곱. 나름 생각해 본다면은 요건 2의 제곱이니까 60제곱근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 2의 40제곱. 얘는 60제곱근 안에 요거 2의 세제곱이잖아. 2의 45제곱. 이해 가죠? 요거는 2의 4제곱이잖아. 2의 48제곱. 이해 가요? 셋 다? 그럼 보다시피 크기 수이네 지금 딱 좋게. 이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 셋도 크기 수도 이렇게 되는 거지 뭘. 자, 이 방식이 뭡니까? 이 방식이 지수에서 배웠던 방식이죠. 거듭제곱근 숫자를 맞추는 방법과 지수 법칙 같은 걸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푼다는 거. 이거 배웠던 게 1단원 지수에서 배웠던 거라면 지금 지수 함수입니다. 얘는 뭘까요? 여기서 했으니까 2의 3분의 2제곱. 이거 이해 갔어요? 엄마가 섬그늘에 굴 따러 간다고 엄마가 나갔잖아. 굴 따러. 얘는 엄마예요. 부모라고. 헷갈리게만 해가지고 그냥. 이건 2의 세제곱인데 얘 엄마는 누구야? 4잖아. 얘는 2의 4제곱인데 얘 엄마는 누군데? 5잖아. 이 세수를 비교하라는 지금 질문입니다. 근데 셋 다 밑이 2네. 그래서 이 셋을 모두 밑이 2인 지수 함수를 떠올린 뒤 3분의 2, 4분의 3, 5분의 니도 혹시 초등학교 때 배웠냐? 이렇게 분모 분자 1밖에 차이가 안 나는 수인데 그치? 누가 더 커요? 이게 더 커요. 해본 적 없어요 이런 거? 나만 해봤나 봐. 셋 중에 누가 제일 크냐고요? 그래 이거 0.6666. 왜냐면 분수는 대소 비교가 힘들거든. 소수가 대소 비교에 유리하잖아 그치? 0.75 0.8 아니야 그치? 뭔 얘기냐면은 3분의 2보다는 4분의 3이 클 거고 5분의 4가 더 클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이 세수가 x축에 이렇게 나란히 올 거란 얘기죠. 따라서 이걸 대입한 y좌표를 비교하는 게 이거 세 개 비교하는 거 아니냐고요. 여기에 y좌표가 2의 3분의 2제곱을 의미하는 첫 번째고
여기에 y좌표가 2의 4분의 3제곱을 의미하는 두 번째 수. 요 점의 y좌표가 2의 5분의 4제곱을 의미하는 세 번째 수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보다시피 높이가 올라갈수록 큰 거니까 그래 이게 제일 큰 거겠네. 이 4번의 목표는 이걸 하라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 굳이 그래프를 뭘 그립니까? 난 이걸로 할 수 있는데 왜 이걸 배울까요 그러면? 필요하니까입니다. 나중에 필요해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쓸데없는 풀이 방법을 두 개를 다 배워 그게 아니죠. 둘 다 필요합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래프 그리는 연습도 되겠지만 나중에 이 개념이 필요가 될 겁니다. 그때는 이게 문자로 나오거든요. A, B, C, D. 와 재밌을 거야. 꿀잼. 자 2번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루트 0.1 세제곱근 0.01 4제곱근 0.001 이게 소수라서 좀 거시기 한데 10분의 1의 거듭조금 아닌가요? 셋 다? 이건 10분의 1을 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앞에 갑자기 패드립을 할 뻔했는데 엄마가 이해해요. 그렇죠? 이렇게 이해 갔어요? 이거는 10분의 1을 제곱한 게 0.01 100분의 1 아닌가요? 엄마는 3이고요. 이해 가요? 이거는 10분의 1을 세제곱한 게 0.001 1000분의 1일 테니 그것을 엄마가 사네 이렇게 말이에요. 세 개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번 어때요? 셋 다 밑이 10분의 1. 1보다 작잖아 지금 그치?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떤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1보다 작은 거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 그치? 이해가? 이게 10분의 1 또는 0.1의 x제곱 요런 이렇게 좀 헷갈릴 수 있겠지? 이렇게 해야지. 요 지수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거고 보다시피 2분, 아까랑 비슷하네?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누가 더 큰지 알겠어요 이제? 제일 작은 게 2분의 1일 그 다음 큰 게 3분의 2고 제일 큰 게 4분의 3이라고요. 근데 이게 보다시피 감소 모양입니다. 2분의 1을 대입해야 오히려 y좌표가 더 커요. 3분의 1을 대입할 때는 얘보다 좀 작고요. 4분의 3 대입하면은 y좌표가 제일 작죠. 그래서 y좌표로 봤을 때는 이걸 대입한 게 제일 크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수, 이건 반대죠 이렇게. 그렇죠? 그 다음입니다. 이해 가죠?